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하자마자 밀라노 도심 전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인파의 흐름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이탈리아 공영방송국 취재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만들어낸 이 믿기지 않는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열광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한국이 밀라노 올림픽을 잠식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영방송국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인 마르코 로마노입니다. 저에게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그저 평범한 자국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개막하자마자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기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최국인 우리 이탈리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식 홍보관은 밀라노 시내의 중심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조차 눈길을 주지 않을 만큼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고, 운영 인력들은 의욕을 잃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방송국으로 걸려오는 수많은 제보 전화와 외신 보도들은 일제히 밀라노 외곽의 한 장소를 지목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인파의 행렬을 취재해달라고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나 단순한 연예인 방문 이벤트일 그것이라고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을 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밀라노의 교통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테랑 기자의 본능으로 이 현상의 배후에 무언가 강력한 동인력이 있음을 직감했고,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사람들을 그토록 열광하게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이 마련한 코리아 하우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 앞이었습니다. 영하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밀라노의 겨울 날씨 속에서도 입구에서 시작된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 킬로미터에 달했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얼굴에는 기묘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탈리아가 준비한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아시아의 전시관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토록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과 함께 현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 거대한 인파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콘텐츠의 힘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기자증을 제시하고 내부로 진입하며 현장의 열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집약된 미디어 아트월이었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화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한국의 사계절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해상도와 입체감이 어찌나 정교한지 마치 제가 서울의 숲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 관광객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의 기존 가설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하며 다음 구역인 K-푸드존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인류 문명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의 상징이며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에서 나고 자랐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제게 한국 음식이란 솔직히 말해 맵고 자극적인 양념으로 재료 맛을 덮어버리는 길거리 음식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급 미식의 세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배하고 동양 음식은 그 주변을 맴도는 조연일 뿐이라는 오만하고도 편협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의 K-푸드존이야말로 그 편견을 비판하는 기삿거리를 찾기 좋은 곳이라고 믿고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K-푸드존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의 오만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소란스러운 식당의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에 권위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연상시키는 정갈하고도 압도적인 품격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전통의 도자기와 세련된 금속 소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요리들은 한국의 전통 발효 기법을 현대적인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고품격 코스 요리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시식 코너에서 제공되는 작은 전체 요리를 맛본 프랑스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이 한입 크기의 한국식 쌈 요리와
숙성된 장류를 베이스로 한 소스를 맛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깊은 감칠맛의 정체가 무엇이냐며 옆에 서 있는 요리사에게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고, 한국의 발효 음식이 선사하는 복합적인 풍미에 완전히 매료되어 접시를 비운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온 미식 애호가들이 한국의 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샐러드를 맛보며 연신탄성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아삭한 식감 뒤에 밀려오는 시원하고 깔끔한 뒷맛에 감탄하며 이것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미래형 음식의 정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접시 하나하나에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사계절의 흐름을 담아낸 예술 작품들이 서빙되고 있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유럽의 미식가들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맛의 정체에 경악하며 연신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면에서는 삼성과 LG 같은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스마트 주방 가전들이 실제 조리 과정에서 온도를 0.1도 밀도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하며 식재료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최적의 맛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투명한 조리실을 통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미식이라는 전혀 다른 두 영역이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완벽하게 실존하는 형태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그들의 삶의 양식 전체를 고귀한 예술로 승화시켜 전 세계에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혼돈과 열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들어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탈리아와 영어 등 각국의 언어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지친 기색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위대한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강력한 자부심과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심장부로 들어갈수록 제가 가졌던 상식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K-뷰티와 헬스케어가 결합된 체험 구역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화장품이란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가 최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방문객의 피부 상태를 단 몇 초 만에 진단하고 그에 최적화된 한국산 화장품을 즉석에서 추천해주는 혁신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백발의 영국인 신사는 자신의 피부 탄력도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탄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전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옆 부스에서는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이 한창이었는데, 단순히 옷을 입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경복궁의 달밤을 산책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이탈리아 여성이 한복의 고운 선에 감탄하며 거울 속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탈리아 홍보관이 아닌 이곳에 이토록 열광하느냐는 저의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아 홍보관은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곳에 오면 진심으로 환대받는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우리는 개최국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했지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도중 저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외곽에 마련된 작은 쉼터 공간이었는데, 그곳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의 운동선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체험관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는 수준을 넘어 햅틱 슈트를 착용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수와 악수를 하는 듯한 촉감까지 전달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밀라노에 직접 오지 못한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가 가상 공간에서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스웨덴 출신의 한 인플루언서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술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속에 감정을 담아낼 줄 알며 그것이 자신과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시관 내부의 조명 하나, 음악 한 곡까지도 방문객들의 심리적 안정과 흥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치밀하고도 완벽한 기획력 앞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가 올림픽 홍보관을 준비하며 예산 부족과 행정적인 절차에 치여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은 전 세계인에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전시관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와 경탄의 목소리들은 한국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K-팝과 연계된 댄스 챌린지 구역에서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국이 발산하는 에너지와 열정만큼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취재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저는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한 각국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느끼는 한국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캐나다에서 온 은퇴한 교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여행해본 베테랑 여행가들이었지만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인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전시관 입구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던 자신들에게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해준 것은 물론 추위에 떨던 자신들에게 따뜻한 핫팩과 차를 건네주며 안부를 물어주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절은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편인 교수 역시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은 평소 유럽의 문화적 우월성을 믿어왔지만 오늘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를 보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몸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는 그의 일침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개최국 기자인 제가 느껴야 할 부끄러움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뒤이어 만난 브라질의 젊은 대학생들은 한국의 역동성에 매료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혁신과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내의 모든 콘텐츠가 자신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며 한국의 우수성을 연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이 전 세계 청년 세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제 안의 편견은 조각조각 부서져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한 방송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지켜보는 마음이 복잡, 미묘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세계에 내보이는 방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람객 한 명 한 명의 동선을 고려한 세밀한 배치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매뉴얼, 그리고 무엇보다 방문객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한국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 역시 많은 준비를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저돌적인 추진력과 인간 중심의 서비스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분석을 들으며 한국의 우수성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력과 열정이 밀라노라는 무대에서 폭발한 결과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재가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코리아 하우스의 야외 공연장을 촬영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파의 쏠림과 함께 영하의 혹한 속에서
제가 사용하던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 장비가 결로 현상과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생방송 연결을 불과 30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동행한 촬영 스태프 역시 밀라노의 추위를 과소평가했다며 자책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다급히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 운영 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시설 담당이 아니라서요. 장비 문제는 각 방송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제 손안의 카메라는 서서히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찰나한 한국 한인 운영 요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파란색 코리아 하우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저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먼저 말을 건네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더니 저희를 코리아 하우스 내부의 기술 지원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한국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상주하며 전시 장비와 방문객들의 전자기기를 점검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 카메라를 건네받자마자 숙련된 솜씨로 장비를 분해하고 특수 건조장치에 넣어 습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었고 한국어로 괜찮다는 뜻의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제 카메라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배터리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특수 보온 커버까지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속한 대응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탈리아 홍보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장비를 고치기는커녕 책임 소재를 따지는 서류 뭉치에 파묻혀 생방송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한지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카메라를 복구하고 돌아온 현장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인해 대기줄에 서 있던 노약자 몇 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당황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료 지원팀과 자원봉사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된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고 나온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계 업체들이 기증한 휴대용 진단장치들은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즉각 측정해 인근 병원으로 전송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화상통화를 통해 전문의 지시를 받으며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쓰러졌던 노인은 금세 의식을 회복했고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담요와 따뜻한 죽을 먹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외국인은 일제히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시관을 잘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밀라노라는 낯선 땅에서 전 세계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한국의 성공 비결은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는 한국인의 저력은 전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날 이후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히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제 자신이 이탈리아인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이런 위대한 이웃을 가졌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인류의 결합은
이번 올림픽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방송국에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가감없이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제 리포트에 대해 데스크와 동료 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보도가 아니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과 시민들의 진심 어린 인터뷰,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구원의 에피소드를 확인한 그들은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이탈리아 사회는 조용한 폭발을 맞이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우리는 개최국이지만 손님 맞을 준비는 한국이 더 잘했다.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교과서는 바로 코리아 하우스다. 라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조직 위의 허술함을 질책하는 동시에 먼 나라에서 온 한국이 보여준 치밀함과 따뜻한 인류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다른 방송사들까지 제 리포트를 인용하며 코리아 하우스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코리아 하우스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밀라노 시장은 직접 한국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 측 운영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결국 그 존재를 드러내고야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기사는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타전되었고, 많은 유럽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밀라노의 거리에서 한국인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취재 대상이 아닌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밀라노의 하얀 눈 위를 수놓은 한국의 붉은 열정은 전 세계인에게 불가능은 없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 구석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밀라노의 한 역사적 저택을 전 세계인이 가장 먼저 찾는 문화의 심장으로 바꾸어 놓은 나라,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심을 한 공간에 담아낸 그 힘은 우리가 오래도록 자랑해 온 르네상스의 영광과도 정면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함께 배워가야 할 진정한 동반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알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당신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인간애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